안녕하세요. 숫자로 증명하는 부동산 이야기 2030 복덕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입니다. 2017년 3월 최고점 75.7%를 찍고 현재는 50.9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이 무렵 전세가율도 70%를 넘어섰습니다. 몇몇 전문가 분들이 말하는 전세가율 70%라는 기준도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전세가율 그래프를 잘 보시면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던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사이클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70이라는 숫자 하나를 가지고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성급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율을 볼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역별로 다르니 따로따로 봐야 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따로따로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전세가율의 변동성입니다. 전세가율의 변화가 큰 지역인지 작은 지역인지에 따라 집값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지역별 전세가율의 변동폭과 매매가 상승률의 분포를 그린 것입니다. X축은 전세가율의 변동폭을 나타낸 것이고 지난 10년간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Y축은 매매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고 지난 10년간 최저가 대비 최고가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세가의 변동이 클수록 매매가 상승률은 높아지고 전세가 변동이 작을수록 매매가 상승률도 낮아집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경기도 지역만 따로 떼어서 살펴볼까요? 다음 보고 계신 그래프는 경기도 이천시의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약속이나 한 듯 함께 움직이며 평행을 달리고 있죠. 이럴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은 큰 변화가 있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전세가율 변동폭은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16.8%포인트에 불과하죠. 이천시 집값은 지난 상승장에서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2013년 이후 집값 저점 대비 고점의 상승률은 41.2%입니다. 아무리 실거래가가 아닌 지수라고 하지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는 저점 대비 고점의 상승률이 101.3%에 달합니다. 다음 보고 계신 그래프는 분당구의 전세가율 추이입니다. 전세가율은 80%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가 다시 50% 수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컸다는 얘기죠. 분당구의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를 살펴볼까요? 2013년에는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꽤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후 2016년까지 그 갭이 점점 좁혀지다가 2017년부터는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전세가율 변동성이 지방에 비해서는 큰 편이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전세가율 변동이 컸던 지역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지방은 다를까요? 지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전세가율 변동폭은 수도권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역시 지방 중에서도 전세가율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가율을 볼 때는 단순히 전세가율이 높은지 낮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변동성, 이 변동성이 주변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해 보세요. 전세가율 변동성이 높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세가율 공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분의 전세가 곱하기 100입니다. 분모의 매매가에는 거주 목적의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투자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자산의 투자가치가,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투기 수요가 반영되어 있죠. 반면 분자인 전세가에는 사용가치 외에 이 투기 수요가 반영될 여지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모에는 있고 분자에는 없는 것. 전세가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매가에 반영된 투자가치입니다. 투자가치가 높으면 전세가율은 낮을 것이고, 투자가치가 낮으면 전세가율은 높을 것입니다. 투자가치가 변화하면 전세가율도 변화할 것이고, 투자가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전세가율도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가율 변동성이 높다는 건 투자가치의 변동성 또한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싸게 사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 사야 하고, 비싸게 팔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때 팔아야 합니다. 가치가 없는 물건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변화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가치의 변동성입니다. 투자의 기회는 이 변동성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는 고객들을 만날 때 사이클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이클은 마치 시계추의 진자운동처럼 서로 반대되는 양극단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진행됩니다. 사이클은 그 자체로 변동성입니다. 한 지점에 머물지 않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죠. 사이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이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 비합리적인 면목, 집단적인 광기와 공포, 이것이 폭등과 폭락을 만들며 사이클을 형성하고 변동성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전세가율의 변동성이란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성이 클 때 생겨납니다. 만약 집값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전세가율 역시 변동성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되죠. 불확실성이 크고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가율을 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전세가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 전세가율의 변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